안녕하세요. 엘로이북 온라인 글쓰기 레슨입니다. 오늘은 책 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주변 분들 중에 글을 잘 쓰는 아이들 같은 경우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이들은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권 분량의 책을 쓸 수 있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이제 책 쓰기를 정말 뜻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책을 쓸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래도 가능한 게 있다면 전자책이거든요. 전자책 같은 경우는 종이책처럼 그렇게 많은 분량을 쓰지 않아도 출간이 가능합니다. 전자책은 A4로 뭐 30페이지 이상만 돼도 출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꼴이 갖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연구 보고서 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얻었던 지식들을 책으로 낼 때 전자책으로 쓰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인들도 책 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책 쓰기에 관심이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책을 쓰고 싶지만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들을 좀 하시거든요. 그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죠. 어떻게 하면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라는 고민을 했었죠. 물론 사람이 그 간절한 마음이 정말 극에 달하면 어떻게든 방법을 떠올리게 되기는 합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아마 있다면 제가 어떻게 책을 쓰게 됐는지 아시게 될 텐데, 저는 책을 쓰면서 굉장히 자존감을 많이 회복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존감이 낮을 때 다른 출판사에 책을 내달라고 많이 의뢰를 했다가 거절을 참 많이 당했죠. 사실 그때 저는 책 한 권의 분량을 다 쓴 상태에서 의뢰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어디서 이제 이것저것 정보를 검색한 결과 내가 이러이러한 책을 쓰겠습니다 라는 출간 의뢰서를 쓰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한 20페이지, 30페이지 정도 쓴 다음에 그러고서 의뢰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책 한 권 분량을 다 써서 의뢰했을 때 출판사에서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쓴 건 너무 진부하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고쳐보시죠 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무래도 책을 파는 게 주 목적인 출판사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팔리는 책을 만드는 게 출판사의 목표죠. 근데 이제 우리 작가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재밌는데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글을 꼭 출간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글을 쓰는 작가와 책을 편집하는 편집자, 출판하는 출판사 대표의 입장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 제가 그 세 가지를 다 해봤습니다. 1인 출판사 차려서 출판사 대표가 됐고요. 그리고 또 글을 직접 편집했고요. 그리고 작가로서 글을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입장이 너무너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제 작가의 입장에 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책을 내는데 작가는 뭐 많이 줘야 10%고 조금 주면은 뭐 6%, 7%, 8%밖에 안 주지 수익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출판을 하는 데는 꽤 많은 돈이 든다는 걸 알았고, 그 위험성을 안고 책을 내는 게 출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자, 출간 의뢰서를 써야 돼요. 이제 책을 쓰고 싶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보겠죠. 책 쓰기의 시작은 출간 의뢰서 쓰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난 내가 쓰고 싶은 글부터 쓸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먼 길을 돌고 돌아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간 의뢰서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원래의 목표대로 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있대요. 공부에 집중을 잘하는 방법. 그게 뭐냐고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일단은 쓰는 거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손에다가 연필이든 볼펜이든 들고 일단 책을 보고 바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외워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쳐다보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일단 노트에 쓰면서 시작해야 집중력이 발동할 수 있다는 거죠. 책 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머릿속에 상상했던 것들을 계속 생각만 하고 구상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지울지라도, 너무 말이 안 돼서 지우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말이든.
어떤 말이든 타자를 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앞부분이 이상하면 찌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책 쓰기 시작도 출간 의뢰서 쓰는 거, 요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출간 의뢰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건데, 보통 이제 출간 의뢰서는 출판사 대표나 편집자한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게 출간 의뢰서거든요. 보통 뭐 이름, 이메일 주소, 연락처, 그리고 내 책의 분야, 뭐 에세이, 소설, 시 이런 식으로 분야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원고 제목도 물론 가상의 제목이지만 정해 보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정했을 때 그 제목대로 안 가더라도 일단 제목을 정해두면 본인이 쓰고자 하는 목표가 그 제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책의 주제, 책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고 이 책이 출간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와 유익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책의 주제죠. 그리고 원고 내용 및 특징, 이것도 쓰셔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원고를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챕터당 세 챕터 정도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고 내용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제 그 출간 의뢰서에서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분량은 이 정도 분량을 내고 싶다. 뭐 250페이지 분량을 쓰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책의 타겟층도 들어가야 돼요. 어떤 연령, 어떤 성별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뭐 전 연령이 읽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써도 되고요. 그리고 명확한 타겟이 있으면 홍보와 마케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출간 의뢰서를 읽어보는 편집자나 대표가 그 책에 대한 어떤 상상력을 발동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0대 여성의 삶과 사랑에 관한 수필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책의 타겟층을 이렇게 정해 놓으면 출판사 쪽에서도 이 책을 출판하고 싶다라는 명확한 어떤 의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책의 타겟층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와 마케팅에 작가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쓰시면 좋아요. 요즘은 보통 이제 인플루언서 그리고 유명하신 연예인 분들은 출판을 정말 하면 좋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팬층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이 어느 정도 팔릴 거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별로 유명하지 않은 분들, 무명의 분들, 아주 평범한 분들이 책을 내시게 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작가로서도 이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써주시면 좋아요. 요즘은 작가들도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하십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블로그 회원수가 어느 정도이고 뭐 이런 얘기 하면 좋고요. 또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쓰시면 좋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출판을 한다는 건 내가 혼자 출판해서 혼자 읽겠다라는 일기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팔리는 책을 만드는 거가 목표죠. 그래서 작가도 출판사도 아무래도 책을 팔릴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드는 게 목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또 이게 작가도 이제 아무래도 베스트셀러가 있어야 또 다음 책을 내기도 좋고, 그리고 출판사 역시 이 책이 흥행을 해야 다음 책을 내는데 또 힘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책을 내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출판사 쪽에서 이 책을 내주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말로 아이템이 좋고 책의 주제가 너무 좋고 정말 이거는 특별하게 이 책을 사줄 만한 타겟층이 있다 라는 경우에는 무조건 출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책을 처음 써보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글부터 쓰는 게 아니라 출간 의뢰서부터 쓰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출간 의뢰서를 쓰다 보면 이런 책은 내가 생각해도 안 팔리겠는데? 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좀 이렇게 방향을 바꿔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책 쓰기의 시작은 출간 의뢰서 쓰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출간 의뢰서 쓰는 방법은 사실 검색만 해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최종 목표는 그 출간 의뢰서 안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뭐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출간 의뢰서가 출판사 편집자와 대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 출간 의뢰서를 읽었을 때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게 써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경우도 많지만 북크크나 뭐 교보문고, POD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직접 큰돈 들이지 않고 출판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책을 한 권을 쓸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이긴 하죠. 어쨌든 자기가 스스로 출판을 하든 POD로 하든 출판사에 의뢰를 하든 간에 출간을 해서는 한 번쯤 꼭 써보시길 바래요. 출간을 해서 쓰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조금 더 팔리는 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자, 뭐 출간을 해서 쓰는 건 뭐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자기가 왜 쓰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정도 출간을 해서 쓸 정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글쓰기에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출간 의뢰서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또 혹시 쓰셨던 거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이제 댓글에 이메일 제가 드릴 테니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이 부분은 요렇게 하시면 더 좋겠네요 라고 피드백 정도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간절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물론 저도 굉장히 뭐 베스트셀러 작가도 아니고 베스트셀러를 배출한 출판사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실력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며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책을 내고 레슨도 하고 글쓰기 레슨도 하고 이렇게 또 책도 제가 또 준비하는 게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다른 사람 책을 내주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도 이제 그렇게 할 용기를 가져보려고 해요. 왜냐면 내 책은 망해도 괜찮지만 다른 사람 책이 잘 안 팔리게 되면 너무 같이 마음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망설이고 있는데, 어쨌든 책 쓰기 시작은 출간 의뢰서다. 어쨌든 그리고 뭐 자기가 스스로 자비로 책을 내든 POD로 책을 내든 간에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출간 의뢰서는 한 번쯤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